할머니, 오늘 야간 봉사 나가면 죽어요. 절대 안 돼요. 흑투성이가 된 6살 꼬마들이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악을 썼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꼬마야, 비켜라. 경호원들이 아이를 거칠게 끌어내려는 찰나, 쿠구구궁 거대한 굉음과 함께 회장이 서 있으려던 담벼락이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아비규환이 된 현장, 자욱한 먼지 구름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한 남자. 완벽해. 늙은이는 이제 끝이야.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먼지 구름 속에서 자신을 지옥으로 끌고 갈 6개의 눈동자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재벌 회장의 목숨을 구한 천재 쌍둥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잠시 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혜성그룹 본사 42층 회장실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윤옥분 회장이 책상 앞에 앉아 서류 한 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판자촌 재개발 승인 도장을 찍으라는 내용이었죠. 회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강진철 전무가 들어섰습니다. 회장님, 그 서류 검토하셨습니까? 강진철이 책상 앞까지 성큼성큼 걸어오며 물었어요. 윤옥분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강진철을 쳐다봤습니다. 검토는 무슨 검토야? 이런 건 안 돼. 회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미 이사회에서 다 결정된 사안입니다. 강진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윤옥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사람들이 사는 곳을 하루아침에 밀어버리는 건 내 양심이 허락 안 해. 양심이요? 회장님, 지금 사업이 양심으로 되는 줄 아십니까? 강진철이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어요. 윤옥분이 천천히 돌아서서 강진철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내 회사에서 내 양심대로 하는데 네가 왜 나서는 거야? 제가 나서는 게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사? 내 주머니를 위해서지. 윤옥분이 차갑게 내뱉으며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러고는 사무실 구석에 놓인 파쇄기로 걸어갔습니다. 회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강진철이 황급히 따라가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윤옥분은 이미 서류를 파쇄기 입구에 넣고 있었습니다. 지지직, 우두득. 서류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어요. 이게 내 대답이야. 돌아가. 윤옥분이 파쇄기에서 손을 떼며 말했습니다. 강진철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회장님,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네가 하게 될 거야. 나가. 윤옥분이 손으로 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강진철이 이를 갈며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쾅! 문이 거칠게 닫혔어요. 강진철이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가며 주먹을 떨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 자신의 집무실로 내려갔어요.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강진철이 책상 위의 서류철을 와장창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감히 나한테, 감히. 강진철이 벽에 기대어 있던 골프채를 움켜쥐었어요. 그러고는 유리 장식장을 향해 골프채를 휘둘렀습니다. 퍽!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쏟아졌어요. 수행비서가 황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전무님, 뭘 봐. 당장 치워. 강진철이 골프채를 던지며 소리쳤어요. 수행비서가 황급히 깨진 유리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강진철이 책상 앞에 털썩 앉으며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야. 당장 작업 들어가. 알겠습니다, 전무님. 강진철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노려봤어요. 늙은이가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그날 밤 11시 해성그룹 본사 지하 3층 주차장은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는 사각지대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운전석 문이 열리며 강진철이 내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기둥 뒤쪽으로 걸어갔어요. 기둥 뒤에 가죽 재킷을 입은 사내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왔어? 강진철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내가 담배를 바닥에 비비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됐고, 준비는 다 됐나? 강진철이 차 트렁크를 열며 물었어요. 트렁크 안에는 검은색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진철이 가방을 꺼내 사내에게 건넸어요. 여기 절반이야. 일 끝나면 나머지 준다. 사내가 가방을 열어 현금 다발을 확인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흔적 남으면 안 돼. 완전히 사고로 보여야 한다고. 제 전문이 그거 아닙니까? 사내가 비죽 웃으며 말했어요. 강진철이 다시 트렁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설계도야. 이 지지대 부분을 건드리면 돼.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 약품이면 충분합니다. 사내가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보여줬어요.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 고농도 부식액입니다. 염산하고 다른 거 섞어서 만든 거예요. 이걸 지지대 연결 부위에 바르면 천천히 녹아요. 내일 밤이면 자연스럽게 무너집니다. 시간은? 저녁 7시쯤이면 완전히 약해져서 무게만 실려도 와르르 갈 겁니다. 강진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약병을 들여다봤어요. 좋아. 그 시간에 늙은이가 연탄 나르러 온다. 그럼 딱 맞네요. 사내가 약병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웃었습니다. 강진철이 사내의 어깨를 툭 쳤어요. 독사, 네가 최고야. 돈값은 합니다. 독사가 가방을 들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강진철이 차에 올라타며 룸미러를 보고 웃었어요. 이제 곧 내 세상이야. 며칠 뒤 판자촌 구석에 있는 폐건물 2층 깨진 창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이쳤습니다. 구석에 누워있던 6살 쌍둥이가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어요. 형 하늘이가 동생 바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바다야, 구구단 외우자. 형아, 배고파. 나도 배고파. 그래도 외우면 잊어버려. 236, 248. 바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따라했어요. 하늘이가 바다의 등을 토닥이며 계속 구구단을 외웠습니다. 2510, 2612. 두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폐건물에 울려 퍼졌어요. 그때 건물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이가 벌떡 일어나 창문 쪽으로 기어갔어요. 바다야, 조용히 해. 응. 바다도 형을 따라 창문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폐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차 문이 열리며 강진철과 독사가 내렸습니다. 여기가 맞나? 강진철이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어요. 예, 여기입니다. 저 담벼락이 무너질 겁니다. 독사가 담벼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강진철이 담벼락으로 걸어가 손으로 만져봤어요. 약은 다 발랐어? 어젯밤에 다 처리했습니다. 이제 시간만 기다리면 됩니다. 확실한 거야? 늙은이가 연탄을 나르는 7시에 정확히 무너집니다. 제가 직접 계산했습니다. 독사가 가슴을 툭 치며 장담했어요. 강진철이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특이한 문양이 새겨진 은색 라이터였어요. 창문 틈으로 지켜보던 바다가 그 라이터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하늘이는 독사의 손목에 새겨진 뱀 문신을 눈에 담았어요. 그리고 세단의 번호판 숫자를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34억 8,721. 강진철이 담배를 빨며 말했어요. 내일이면 다 끝나는 거야. 늙은이가 사라지면 회사는 내 거고.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독사가 허리를 숙이며 아첨했습니다. 강진철이 담배를 한 모금 더 빨고 바닥에 던졌어요. 발로 비비며 불을 껐습니다. 가자. 내일 준비해야지.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차에 올라타려는데 강진철이 주머니를 더듬었어요. 라이터가 어디 갔지? 방금 담배 피우실 때 쓰셨잖습니까? 그래서 주머니에 넣었는데. 이상하네. 강진철이 주위를 둘러봤지만 라이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찾으십시오. 시간 늦었습니다. 그래야겠네. 강진철이 짜증스럽게 투덜거리며 차에 올라탔어요. 세단이 굉음을 내며 폐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하늘이와 바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나와 서로를 바라봤어요. 형아, 나쁜 아저씨들이야. 응, 뭔가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두 아이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 담벼락 근처를 살폈어요. 바다가 땅바닥에 떨어진 은색 라이터를 발견했습니다. 형아, 여기. 바다가 라이터를 주워 하늘이에게 보여줬어요. 하늘이가 라이터를 받아들고 빛에 비춰봤습니다. 나쁜 아저씨 거야. 이거 증거야. 증거? 응. 나쁜 짓 하면 증거가 필요하대. 텔레비전에서 봤어. 하늘이가 라이터를 바다의 주머니 깊숙이 넣어줬어요. 잘 간직해. 잃어버리면 안 돼. 알았어, 형아. 다음 날 아침, 판자촌 입구 전광판에 뉴스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와 바다가 전광판 앞에 멈춰서서 화면을 올려다봤어요. 해성그룹 윤옥분 회장이 오늘 저녁 7시 판자촌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칩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화면에는 윤옥분 회장의 사진이 크게 떴습니다. 하늘이가 바다의 손을 와락 잡았어요. 바다야. 왜 그래, 형아? 저 할머니야. 어젯밤 나쁜 아저씨들이 7시에 무너진대. 바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럼 저 할머니가 죽는 거야? 응. 우리가 말해야 돼. 두 아이가 손을 꼭 잡고 판자촌 파출소로 뛰어갔어요. 파출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습니다. 책상에 앉아있던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어요. 너희 뭐야? 여긴 왜 왔어? 아저씨, 큰일 났어요. 하늘이가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큰일? 무슨 큰일? 저녁에 담벼락이 무너져요. 할머니가 죽어요. 뭔 소리야? 너희 거지들이 여기서 장난치는 거야? 경찰관이 인상을 쓰며 일어섰어요. 장난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바다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가. 여기서 놀지 말고 썩 꺼져. 경찰관이 두 아이를 밖으로 밀쳐냈어요. 하늘이와 바다가 파출소 밖에 주저앉았습니다. 형아, 어떡해. 우리가 가야 돼. 우리가 직접 할머니를 구해야 돼. 하늘이가 바다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할 수 있어? 해야지. 안 그러면 할머니가 죽어. 두 아이가 다시 손을 잡고 판자촌 봉사 현장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골목과 가파른 계단을 온 힘을 다해 올라갔어요. 같은 시각, 윤옥분 회장이 검은색 승용차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운전석에 앉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회장님, 이거 입으시죠. 최 실장이 조끼를 건넸습니다. 방탄조끼였어요. 이게 뭐야? 요즘 세상이 험합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됐어. 나 편하게 일할 거야. 그런 거 입으면 무겁잖아. 윤옥분이 조끼를 뒤로 밀어냈습니다. 회장님, 걱정 마. 판자촌 사람들이 날 해칠 리 없어.
출발해. 최 실장이 한숨을 쉬며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판자촌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해성그룹 본사 맞은편 건물 옥상. 강진철이 망원경을 들고 판자촌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옆에 독사가 무전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전무님, 준비 다 됐습니다. 좋아. 늙은이가 담벼락 앞에 서는 순간 밧줄을 끊어. 알겠습니다. 강진철이 입꼬리를 올리며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7시까지 30분 남았어요. 드디어 끝나는구나. 저녁 7시. 판자촌 봉사 현장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윤옥분 회장이 작업복을 입고 연탄을 손수레에 싣고 있었어요. 최 실장이 옆에서 연탄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할게요.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윤옥분이 연탄을 하나 더 들어 올렸어요. 손수레가 무거워지자 바퀴가 삐걱거렸습니다. 저쪽 담벼락 쪽으로 가져가면 돼요? 예, 거기 쌓아두시면 됩니다. 자원봉사자가 담벼락 쪽을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윤옥분이 손수레를 밀고 천천히 담벼락으로 걸어갔습니다. 맞은편 건물 옥상. 강진철이 망원경으로 윤옥분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독사 준비해. 예, 전무님. 독사가 지붕난간 너머로 몸을 숙였습니다. 부식된 밧줄이 담벼락 지지대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독사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밧줄에 칼집을 냈습니다. 뚝! 밧줄 가닥이 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더. 독사가 중얼거리며 칼날을 움직였습니다. 판자촌 입구. 하늘이와 바다가 숨을 헐떡이며 봉사 현장 통제선 앞에 도착했어요. 경호원 2명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여기는 출입 금지야. 돌아가. 경호원이 손을 내밀며 막았어요. 아저씨, 우리 할머니 만나야 돼요. 하늘이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무슨 소리야? 저기 계신 할머니요. 위험해요. 바다가 윤옥분을 가리키며 울부짖었어요. 너희 거지들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썩 꺼져. 경호원이 2아이를 밀쳐냈습니다. 하늘이가 바닥에 넘어지며 무릎이 까졌어요. 아야, 형아. 바다가 하늘이를 부축하며 일으켰습니다. 하늘이가 이를 악물고 다시 경호원에게 달려들었어요. 비켜요. 할머니가 죽는다고요. 이 녀석이. 경호원이 하늘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바다가 경호원의 다리를 껴안으며 소리쳤어요. 놓아요. 우리 할머니예요. 야, 이것들 좀 떼어내. 다른 경호원이 달려와 바다를 잡으려 했습니다. 바다가 경호원의 팔을 와락 물어버렸어요. 으악! 경호원이 비명을 지르며 팔을 뒤로 빼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가 틈을 비집고 통제선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할머니. 하늘이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윤옥분이 손수레를 멈추고 고개를 돌렸어요. 흙투성이가 된 아이가 자기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 애가 뭐야? 윤옥분이 최 실장을 돌아봤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최 실장이 하늘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늘이가 최 실장을 피해 윤옥분 앞으로 뛰어들었어요. 할머니, 안 돼요. 하늘이가 윤옥분의 앞을 가로막으며 팔을 벌렸습니다. 윤옥분이 멈칫하며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왜 그러니? 바다도 경호원을 뿌리치고 윤옥분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바다가 윤옥분의 작업복을 붙잡으며 울먹였어요. 할머니 오늘 야간 봉사 나가면 죽어요. 바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윤옥분이 바다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전 사고로 잃은 막내 아들의 눈빛과 똑같았어요.
윤옥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너희들. 윤옥분이 입을 떼려는 순간이었어요. 뚝. 미세한 소리가 담벼락에서 들려왔습니다. 하늘이가 고개를 확 들어 담벼락을 올려다봤어요. 무너져요. 하늘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 실장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어요. 재킷 안에서 접어둔 특수 우산을 꺼내 펼쳤습니다. 깍! 우산이 활짝 펴지며 윤옥분과 쌍둥이를 덮었어요. 최 실장이 세 사람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엎드리세요. 최 실장이 외치며 옆으로 몸을 날렸어요. 콰르르릉. 굉음과 함께 담벼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톤의 벽돌과 시멘트 덩어리가 쏟아졌어요. 먼지 구름이 봉사 현장을 뒤덮었습니다. 으아! 살려줘! 사람들의 비명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어요. 봉사자들이 우왕좌왕 도망쳤습니다. 맞은편 건물 옥상. 강진철이 망원경을 내리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됐어. 성공이야. 확인해 볼까요? 독사가 무전기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직접 간다. 슬픈 조카 연기 좀 해야지. 강진철이 주머니에서 안약을 꺼내 눈에 떨어뜨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자, 가자. 두 사람이 옥상을 빠져나갔어요. 봉사 현장. 먼지가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무너진 담벼락 잔해가 사람 키만큼 쌓여 있었어요. 회장님, 회장님. 자원봉사자들이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벽돌을 하나씩 드러내며 윤옥분을 찾았어요. 여기 있어요. 한 봉사자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어요. 잔해 더미 아래 최 실장의 등이 보였습니다. 작업복이 찢어지고 피가 흥건했어요. 최 실장님. 봉사자들이 최 실장 주변의 벽돌을 치웠습니다. 최 실장이 신음을 내며 고개를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회장님. 회장님은 최 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우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봉사자들이 우산을 들어 올렸어요. 우산 아래 윤옥분이 쌍둥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세요. 119 불러.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윤옥분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쌍둥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너희들 괜찮니? 네. 하늘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바다가 윤옥분의 작업복을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할머니. 였어요. 다 지나갔어. 괜찮아. 윤옥분이 바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때 현장에 검은색 세단이 급정거했습니다. 강진철이 차에서 뛰어내려 잔해 쪽으로 달려왔어요. 회장님, 회장님. 강진철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어요. 강진철이 윤옥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윤옥분이 강진철을 올려다봤어요. 강진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 뭔가가 스쳤어요. 안도가 아니었습니다. 실망이었어요. 당혹감이었습니다. 윤옥분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어서 병원 가셔야 합니다. 강진철이 윤옥분의 팔을 붙잡으려 했어요. 윤옥분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괜찮다니까. 그래도 검사는 받으셔야죠. 최 실장. 차 불러. 윤옥분이 최 실장을 돌아봤어요. 최 실장이 피를 흘리며 일어섰습니다. 예, 회장님. 어디로 가시게요? 강진철이 물었어요. 우리 병원으로 갈 거야. 우리 병원이요? 그래. 비밀로 운영하는 사설병원 있잖아. 윤옥분이 쌍둥이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강진철의 얼굴이 굳었어요. 회장님, 큰 병원으로 가시는 게
내가 알아서 한다. 윤옥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 실장이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차량 준비해 주세요. 회장님 모시고 갑니다. 몇 분 뒤 검은색 밴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최 실장이 차 문을 열고 윤옥분을 모셨어요. 쌍둥이도 윤옥분을 따라 차에 올라탔습니다. 회장님,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강진철이 차 문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됐어. 넌 여기서 수습해. 하지만, 이만. 윤옥분이 차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이었어요. 바다가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어 강진철을 노려봤습니다. 바다의 손이 주머니 속 라이터를 꽉 움켜쥐었어요. 강진철과 바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진철의 등골에서 오싹한 기운이 올라왔어요. 저 녀석의 눈빛이 차가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강진철이 차를 노려보다가 독사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독사가 멀찍이 서서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진철이 독사에게 걸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계획이 틀어졌어. 죄송합니다. 계산이 정확했는데. 됐고. 저 아이들 조심해야겠어. 아이들이요? 응.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강진철이 주먹을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지켜봐. 움직임이 수상하면 바로 보고해. 알겠습니다. 독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강진철이 무너진 담벼락을 돌아봤습니다.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엔 확실하게 끝낸다. 차 안. 윤옥분이 쌍둥이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하늘이와 바다가 윤옥분의 품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웠어요. 바다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다 지나갔어. 할머니는 안 다치셨어요? 하늘이가 고개를 들어 윤옥분을 올려다봤습니다. 응. 너희가 구해줘서 괜찮아. 윤옥분이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정말 담벼락이 무너질 줄 어떻게 알았니? 저희가 봤어요.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뭘 봤는데? 나쁜 아저씨들이요. 담벼락에 뭔가 바르고 갔어요. 윤옥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나쁜 아저씨들? 네. 그리고 7시에 무너진다고 했어요. 바다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떨어뜨리고 갔어요. 윤옥분이 라이터를 받아들었어요. 은색 라이터에 새겨진 독특한 문양을 보는 순간 윤옥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할머니 아세요? 하늘이가 물었어요. 윤옥분이 라이터를 꽉 쥐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응, 알아. 최 실장이 룸미러로 윤옥분을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최 실장, 저택으로 직행해. 병원은요? 나중에 가. 먼저 이 아이들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겠어. 알겠습니다. 차가 방향을 틀어 윤옥분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윤옥분이 쌍둥이를 더 꽉 끌어안았어요. 너희 이름이 뭐니? 저는 이하늘이에요. 저는 이바다예요. 하늘이 바다. 좋은 이름이네. 윤옥분이 아이들의 머리를 번갈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요? 바다가 물었어요. 나, 윤옥분이야. 윤옥분 할머니. 하늘이가 천천히 이름을 따라했습니다. 이제부터 할머니가 너희를 지켜줄게. 정말요? 응. 약속해. 윤옥분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하늘이와 바다가 각자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도장? 세 사람이 엄지손가락을 맞댔어요. 차 안에 잠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윤옥분의 손에 쥐어진 라이터는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사고가 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윤옥분의 저택 2층 복도에
최 실장이 서 있었어요. 붕대를 감은 팔로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회장님, 준비 다 됐습니다. 그래, 들어와 봐. 최 실장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윤옥분이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방은 어떻게 됐어? 제 방 옆에 마련했습니다. 회장님 방하고 복도 하나 사이에요. 좋아. 그럼 밤에도 소리 들리겠네. 윤옥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어요. 아이들은 지금 어디 있니? 욕실에서 씻고 있습니다. 옷도 새로 준비했고요. 수고했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최 실장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윤옥분이 책상 위에 놓인 라이터를 집어들었어요. 최 실장. 예, 회장님. 이거 기억나지? 최 실장이 라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강 전무님께 선물하신 거 아닙니까? 맞아. 10년 전에 내가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어준 거야.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게 왜 사고 현장에? 최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강진철이 거기 있었다는 증거지. 윤옥분이 라이터를 서랍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경찰에 신고하시죠. 아직 안 돼. 증거가 이것뿐이야. 강진철은 떨어뜨렸다고 발뺌할 거야.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 윤옥분이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그 전에 아이들부터 지켜야겠어. 그때 문이 톡톡 두드려졌습니다. 할머니, 저희 다 씻었어요. 바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들어와. 문이 열리며 하늘이와 바다가 들어왔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입은 아이들이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와, 우리 아이들 완전 멋진데? 윤옥분이 무릎을 꿇고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이 옷 진짜 저희 거예요? 바다가 옷깃을 만지작거리며 물었어요. 그럼, 이제부터 너희 필요한 건 다 사줄 거야. 정말요? 하늘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할머니 옆방에 너희 방도 만들었어. 저희 방이요? 응. 가볼래? 윤옥분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복도로 나갔어요. 최 실장이 앞장서서 옆방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 2개와 책상, 옷장이 새로 놓여 있었어요. 우와! 바다가 방으로 뛰어들어가 침대에 폴짝 뛰어 올랐습니다. 바다야, 조심해. 하늘이가 말리려 했지만 바다는 신나서 침대에서 폴짝폴짝 뛰었어요. 할머니, 이 침대 진짜 푹신해요. 그래, 마음껏 뛰어. 윤옥분이 웃으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할머니, 저희 여기서 계속 살아도 돼요? 그럼.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야. 진짜요? 하늘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응, 약속했잖아. 할머니가 너희 지켜준다고. 윤옥분이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저택 현관에 검은색 세단이 도착했습니다. 강진철이 차에서 내려 저택 입구로 걸어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최 실장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무님. 회장님은 어디 계셔? 거실에 계십니다. 최 실장이 앞장서서 거실로 안내했어요. 윤옥분이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문 안 여쭙습니다. 강진철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그래, 왔구나. 몸은 좀 어떠십니까? 괜찮아. 앉아. 윤옥분이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강진철이 자리에 앉으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이들은 어디 있습니까? 왜? 그 아이들이 회장님을 구했다고 들었습니다. 인사라도 하고 싶어서요. 지금 방에서 쉬고 있어. 나중에 봐. 그렇습니까? 그런데 회장님,
강진철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어요. 아이들이 많이 놀랐을 텐데 심리 치료를 받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심리 치료? 예. 제가 아는 좋은 선생님이 계십니다. 트라우마 전문이시죠. 윤옥분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강진철을 쳐다봤어요. 고맙지만 괜찮아. 아이들은 내가 돌볼 거야. 하지만 전문가에게 됐다니까. 윤옥분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강진철이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진철아. 예, 회장님. 당분간은 일 때문이 아니면 집에 오지 마. 아이들이 낯선 사람 보면 놀랄 수 있으니까. 강진철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진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 강진철이 거실을 나와 현관으로 걸어가는데 2층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진철이 계단 쪽을 올려다봤어요. 하늘이와 바다가 복도에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계단 난간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강진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바다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강진철이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바다는 대답 없이 뒤돌아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강진철이 저택을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꽉 움켜쥐었어요. 저 아이들 분명히 뭔가 알고 있어. 강진철이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회장 저택에 사람 들여보내. 전화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 말입니까? 가사 도우미 말이야. 네가 아는 사람 있지? 한 명 있긴 한데. 돈 많이 드는데요. 얼마든지 줄 테니까 당장 투입시켜. 알겠습니다. 강진철이 전화를 끊고 시동을 걸었어요. 이틀 뒤 윤옥분의 저택에 세가사 도우미가 출근했습니다. 40대 후반의 여자였어요.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김순자가 윤옥분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래요. 수고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최 실장이 김순자의 뒤를 따라다니며 감시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김순자가 쌍둥이 방 청소를 하러 들어왔습니다. 애들아, 이모가 청소 좀 할게. 네. 하늘이와 바다가 방에서 나갔어요. 김순자가 문을 닫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기계 하나를 꺼냈어요. 책상 밑에 기계를 붙이고 침대 헤드 뒤쪽에도 하나 더 붙였습니다. 도청기였어요. 청소를 마친 김순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하늘이와 바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했어. 들어가.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하늘이가 장난감 무전기를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여기는 하늘 기지. 바다 기지 응답하라. 하늘이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바다가 자기 무전기를 들었어요. 여기는 바다 기지. 하늘 기지 잘 들려. 지지직. 갑자기 무전기에서 잡음이 들렸어요. 하늘이가 무전기를 귀에서 떼며 인상을 썼습니다. 이게 왜 이래? 뭐가? 바다가 침대에서 내려와 하늘이 옆에 앉았어요. 여기서는 잡음이 들려. 하늘이가 무전기를 들고 방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책상 쪽으로 가자 잡음이 더 커졌어요. 지지지직. 형아, 뭐야? 뭔가 있어. 하늘이가 무릎을 꿇고 책상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기계가 붙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하늘이가 기계를 떼어내 바다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도청기야. 도청기? 그게 뭔데? 말하는 거 몰래 듣는 기계야. 텔레비전에서 봤어. 바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우리 말을 누가 듣고 있다는 거야? 응.
분명히 나쁜 사람이야. 하늘이가 방안을 더 살폈어요. 침대 헤드 뒤에서 도청기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여기도 있어. 형아, 어떡해? 일단 할머니한테 말해야. 하늘이가 말을 멈췄어요. 아니야. 기다려. 왜? 도청기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야. 나쁜 사람들 속이는 거지. 하늘이가 도청기를 다시 원래 자리에 붙였습니다. 뭐라고 할 건데? 우리가 아무것도 못 봤다고 하는 거야. 하늘이가 바다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그러고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다야, 있잖아. 그날 일 기억나? 응? 바다가 어리둥절해하자 하늘이가 눈짓을 했어요. 바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날 기억나지? 있잖아. 나 사실 너무 무서워서 눈 꽉 감고 있었어. 나도 아무것도 못 봤어. 그치? 우리 아무것도 몰라. 두 아이가 서로 바라보며 웃었어요. 강진철의 사무실. 강진철이 노트북 앞에 앉아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도청기에서 들리는 아이들 대화가 들려왔어요. 아무것도 못 봤다고? 강진철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다행이네. 강진철이 이어폰을 빼고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어요. 김순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좋아. 하지만 후환을 없애야 해. 오늘 간식에 약을 타. 김순자가 문자를 받고 손을 떨었습니다. 부엌 구석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어떡하지? 어떡해? 다음 날 오후 김순자가 쟁반에 케이크와 우유를 담아 쌍둥이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똑똑. 애들아, 간식 시간이야. 네. 하늘이가 문을 열어줬어요. 김순자가 쟁반을 들고 들어와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맛있게 먹어. 감사합니다. 바다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김순자가 방을 나가려다 뒤돌아봤습니다. 아이들이 케이크를 집어들고 있었어요. 너희들, 미안해. 김순자가 작게 중얼거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하늘이가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우와, 맛있다. 나도 먹어야지. 바다가 우유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창문으로 들어온 파리 한 마리가 윙윙 날아다녔어요. 파리가 바다의 우유잔 위를 맴돌다 거품에 앉았습니다. 툭! 파리가 그대로 우유 속으로 떨어졌어요. 바다가 우유잔을 들여다봤습니다. 파리가 우유 표면에 둥둥 떠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죽어 있었어요. 형아, 바다가 소리쳤습니다. 하늘이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왜? 파리가 우유에 빠졌는데 죽었어. 하늘이가 우유잔을 들여다봤습니다. 파리가 그냥 죽을 리 없어. 이 우유. 하늘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독이야. 뭐? 하늘이가 바다의 손을 확 쳤습니다. 우유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어요.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우유가 쏟아졌습니다. 죽은 파리가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으악! 바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에 최 실장이 달려왔어요.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습니다. 무슨 일이야? 최 실장 아저씨, 우유에 독이 들었어요. 하늘이가 바닥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최 실장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살폈습니다. 죽은 파리와 쏟아진 우유가 보였어요. 누가 가져왔니? 김순자 아줌마요. 여기 있어. 절대 나오지 마. 최 실장이 방을 나가 복도로 뛰어갔습니다. 김순자가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김순자. 최 실장의 목소리에 김순자가 멈춰섰습니다. 예. 어디 가는 거야? 최 실장이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김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냥
거기서 최 실장이 김순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놔주세요. 김순자가 팔을 빼려 했지만 최 실장의 힘에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윤옥분이 아래층에서 올라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최 실장이 김순자를 끌고 쌍둥이 방으로 갔어요. 윤옥분도 따라왔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우유와 죽은 파리를 본 윤옥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아이들 우유에 독이 든 것 같습니다. 독? 윤옥분이 김순자를 돌아봤습니다. 네가 가져온 거지? 저는 김순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윤옥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강 전무님이 시켰어요. 뭐? 아들 수술비를 대주겠다고. 안 하면 죽인다고 협박했어요. 김순자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윤옥분에게 내밀었어요. 여기 문자 있어요. 최 실장이 휴대전화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강진철이 보낸 문자들이 가득했어요. 회장님,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윤옥분이 김순자를 내려다봤어요. 당신 아들 수술비 내가 대줄게. 예. 김순자가 고개를 들어 윤옥분을 올려다봤습니다. 대신 강진철 증거를 더 모아줘. 할 수 있겠어? 정말 수술비를 대주시겠어요? 약속해. 대신 경찰에는 아직 신고 안 해. 강진철한테는 계속 일했다고 보고하고. 김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늘이가 윤옥분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할머니 지켜드릴게요. 바다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윤옥분에게 건넸어요. 이거요. 나쁜 아저씨 거예요. 윤옥분이 라이터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진철이. 윤옥분이 라이터를 꽉 쥐며 눈을 감았습니다.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날 밤 10시 윤옥분의 서재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리고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그래요. 앉아보세요. 윤옥분이 책상 건너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변호사가 자리에 앉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무슨 일로 이렇게 급히 부르셨는지요? 유언장 수정하려고요. 유언장을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윤옥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양 절차도 밟아야 해요. 입양이라고요? 네. 우리 집에 있는 쌍둥이 말이에요. 윤옥분이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아이들 호적 등본이에요. 부모가 없더군요. 회장님, 입양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이미 결심했어요. 빨리 진행해 주세요. 윤옥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변호사가 한숨을 쉬며 펜을 꺼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유언장 내용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쌍둥이한테 상속합니다. 전부요? 네. 강진철한테는 한 푼도 안 갑니다. 변호사가 놀라 펜을 떨어뜨렸어요. 회장님, 강 전무님께서 알면. 알 필요 없어요. 비밀로 해주세요. 하지만 부탁이에요. 윤옥분이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며칠 안에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챙겨 서재를 나갔어요. 윤옥분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만큼은 지켜야 해. 다음 날 아침 쌍둥이 방에서 하늘이가 작은 드론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바다가 옆에 앉아 하늘이를 지켜봤습니다. 형아, 그거 날릴 수 있어? 응. 어제 최 실장 아저씨가 조종법 알려줬어. 근데 그걸로 뭐 하려고?
하늘이가 드론을 들어 보이며 웃었어요. 나쁜 아저씨 집을 찍는 거야. 왜? 김순자 아줌마가 그랬어. 강진철 집 서재에 비밀 장부가 있대. 바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그거 찍으면 증거가 되는 거야? 응. 할머니가 나쁜 아저씨 잡을 수 있어. 하늘이가 드론 카메라를 확인했어요. 근데 형아, 우리가 어떻게 강진철 집까지 가? 최 실장 아저씨가 데려다 준대. 그때 문이 열리며 최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애들아, 준비됐니? 네. 두 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최 실장이 드론을 받아들고 살펴봤습니다. 좋아. 가자. 세 사람이 저택을 나와 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출발해 강진철의 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30분 뒤 강진철의 저택이 보이는 골목에 차가 멈춰 섰어요. 최 실장이 드론을 꺼내 하늘이에게 건넸습니다. 자, 이제 네가 해야 해. 네. 하늘이가 조종기를 잡고 드론을 날렸어요. 윙. 드론이 공중으로 떠올라 강진철의 저택으로 날아갔습니다. 하늘이가 조종기 화면을 들여다보며 드론을 움직였어요. 저기 창문이 보여. 조심해. 들키면 안 돼. 최 실장이 주위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드론이 2층 서재 창문 가까이 다가갔어요. 하늘이가 카메라를 작동시켰습니다. 찍었어. 화면에 서재 내부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책장과 책상, 그리고 구석에 놓인 금고가 보였습니다. 저게 금고야? 바다가 화면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그런 것 같아. 최 실장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금고 앞면에 홍채 인식기와 지문 인식기가 붙어 있었어요. 이건 생체 인식 잠금 장치네요. 그게 뭐예요? 하늘이가 고개를 들어 최 실장을 쳐다봤습니다. 눈이랑 손가락으로만 열 수 있는 거야. 다른 방법으로는 못 열어. 그럼 어떡해요? 최 실장이 턱을 괴며 생각에 잠겼어요. 강진철 지문이랑 홍채를 구해야 해. 어떻게요? 일주일 뒤에 창립기념일 파티가 있어. 거기서 구하는 수밖에 없어. 최 실장이 드론을 회수했습니다. 차가 다시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저녁 시간. 윤옥분의 서재에 최 실장과 쌍둥이가 모였습니다. 최 실장이 태블릿으로 드론 영상을 보여줬어요. 회장님, 금고가 생체 인식 방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여나? 창립기념일 파티 때 강 전무 지문을 채취해야 합니다. 윤옥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쌍둥이를 바라봤어요. 애들아, 위험할 수 있는데 할 수 있겠니? 네. 하늘이와 바다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바다가 윤옥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고맙구나. 윤옥분이 바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계획은 이래요. 최 실장이 종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파티장에서 강 전무가 술잔을 잡게 유도합니다. 바다가 그 잔을 수거해서 지문을 채취하고요. 저요? 바다가 자기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응. 네가 제일 손이 빨라. 그럼 저는요? 하늘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넌 카메라로 강 전무 눈을 찍어야 해. 홍채 사진이 필요해. 알겠어요.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은 강 전무를 방심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병든 척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영권을 넘기겠다고 하세요. 윤옥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철이가 믿을까? 믿을 겁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니까요. 최 실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윤옥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해보죠. 다음 날 윤옥분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에 분을 발라 창백하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최 실장이 강진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전무님. 회장님께서 몸이 안 좋으십니다.
뭐, 무슨 일이야? 강진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잘 모르겠는데 계속 누워만 계세요. 한번 오시겠습니까? 알았어. 금방 갈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윤옥분이 눈을 뜨고 최 실장을 봤어요. 어때요?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아파 보이세요. 1시간 뒤 강진철이 윤옥분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에 다가가 윤옥분을 내려다봤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진철아. 윤옥분이 약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강진철이 윤옥분의 손을 잡았어요. 왜 이러세요? 병원 가셔야죠. 아니야. 그냥 나이가 드니까. 회장님. 진철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윤옥분이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창립기념일 날 내게 경영권을 물려줄 거야. 강진철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입니까? 그래. 이제 나도 쉬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회장님. 강진철이 윤옥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신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창립기념일 파티를 성대하게 준비해줘. 내 마지막 행사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강진철이 허리를 숙였어요. 방을 나서며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드디어야. 드디어 내 차례가 왔어. 며칠이 흘렀습니다. 쌍둥이가 저택 마당에서 최 실장과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최 실장이 매트를 깔고 하늘이를 세웠습니다. 자, 누가 잡으러 오면 이렇게 피해. 최 실장이 하늘이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하늘이가 옆으로 몸을 틀며 피했습니다. 좋아. 다시 한번. 여러 번 반복 연습을 했어요. 바다는 테이블에서 컵 바꿔치기를 연습했습니다. 바다야, 더 빨리 해야 해. 최 실장이 스톱워치를 보며 말했어요. 네. 바다가 손놀림을 더 빠르게 했습니다. 컵을 쓱 집어들고 다른 컵으로 바꿨어요. 됐어. 이제 안 보일 거야. 정말요? 응. 잘했어. 최 실장이 바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하늘이가 태블릿으로 파티장 도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복도 경로와 비상구 위치를 외웠어요. 여기서 나가면 주방이고 여기는 화장실. 하늘이가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다가 옆에서 웨이터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형아, 웨이터들은 이렇게 걸어다녀. 그래. 우리도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해. 두 아이가 서로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립기념일 전날 밤, 윤옥분이 쌍둥이 방에 들어왔어요. 손에 정장 2벌을 들고 있었습니다. 애들아, 이거 입어봐. 우와. 바다가 정장을 받아들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할머니, 이거 진짜 저희 거예요? 하늘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내일 파티장에서 입어야지. 윤옥분이 아이들에게 정장을 입혀줬어요. 하늘이와 바다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형아, 우리 멋있다. 정말? 두 아이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윤옥분이 뒤에서 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내일이 지나면 우린 진짜 가족으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야. 정말요? 바다가 고개를 돌려 윤옥분을 올려다봤어요. 그래. 약속해. 윤옥분이 아이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같은 시각, 강진철의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책상 앞에 강진철과 독사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계획 알지? 예, 전무님. 독사가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걸 샴페인에 타면 됩니까? 그래. 늙은이가 은퇴 발표하고 축배들 때 먹여. 알겠습니다. 절대 실수하지 마.
강진철이 독사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어요. 걱정 마십시오. 이번엔 확실합니다. 독사가 비죽 웃으며 약병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최 실장의 방. 최 실장이 컴퓨터 앞에 앉아 파티장 CCTV 배치도를 보고 있었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실장님, 저 경호 팀장입니다. 무슨 일이야? 내일 경호 인원을 2배로 늘렸습니다. 잘했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해.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최 실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조심해야 해. 밤이 깊어갔습니다. 윤옥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끝나. 진철이를 잡고 아이들을 지킬 수 있어. 윤옥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강진철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침대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내 세상이야. 혜성그룹은 내 거야. 강진철이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혼자 웃었어요. 쌍둥이 방. 하늘이와 바다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형아, 내일 무섭지 않아? 바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조금 무서워. 근데 할머니를 도와야 해. 응.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 하늘이가 바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잘하자, 바다야. 응, 형아. 두 아이가 손을 맞잡고 눈을 감았어요. 밤하늘에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사람들이 잠들어 갔어요. 하지만 윤옥분의 저택과 강진철의 집, 두 곳만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창립기념일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각자의 목표를 품은 채 모두가 파티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립기념일 당일 저녁 6시, 혜성그룹 본사 대강당 앞에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입구에서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검은색 밴 한 대가 입구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최 실장이 차 문을 열고 내려 뒤쪽 문을 열었어요. 윤옥분이 휠체어에 앉아 나타났습니다. 쌍둥이가 양옆에서 윤옥분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회장님, 이쪽 보세요. 기자들이 소리쳤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눈이 부시게 터졌습니다. 하늘이가 눈을 찡그리며 윤옥분을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윤옥분이 하늘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최 실장이 휠체어를 밀며 입구로 들어갔어요. 대강당 안은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천장에서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임원들과 귀빈들이 샴페인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강진철이 입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말끔한 턱시도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강진철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그래, 준비 잘했네. 회장님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야죠. 강진철이 휠체어 옆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바다가 강진철을 노려봤어요. 강진철이 바다를 흘끗 보고 웃었습니다. 오늘 아이들도 멋있네요. 고마워. 우리 자리로 갈게. 최 실장이 휠체어를 밀어 단상 근처 자리로 갔어요. 강진철이 뒤에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야, 늙은이. 강진철이 뒤돌아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윤옥분이 자리에 앉으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쌍둥이가 양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애들아, 준비됐지? 윤옥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할머니.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카메라를 만지작거렸어요.
바다는 강진철이 있는 쪽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강진철이 샴페인 잔을 든 사람들 사이를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형아, 저 아저씨 술 안 마셔. 조금만 기다려봐. 하늘이가 바다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7시가 가까워졌습니다. 바다가 강진철 주변을 맴돌았어요. 강진철이 사람들과 악수하고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샴페인 잔에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바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술을 안 마셔요. 그래. 윤옥분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하늘이는 카메라를 들고 강진철을 따라다녔습니다. 강진철의 눈을 찍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강진철은 계속 고개를 돌리며 사람들과 이야기했습니다. 홍채를 제대로 찍을 수가 없었어요. 아, 안 돼. 하늘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단상 위에 마이크가 켜졌어요. 사회자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곧 윤옥분 회장님의 특별 연설이 있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쌍둥이가 황급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못 구했어요. 바다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괜찮아. 일단 연설부터 하자. 윤옥분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최 실장이 옆에서 부축했습니다. 그때 웨이터 한 명이 쟁반을 들고 다가왔어요. 쟁반 위에 샴페인 잔 여러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축배용 샴페인입니다. 웨이터가 공손하게 말했어요. 윤옥분이 샴페인 잔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하늘이가 멀리서 웨이터를 쳐다봤어요. 웨이터의 소매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손목에 검은 문신이 보였어요. 뱀 모양이었습니다. 저 사람, 하늘이가 소리쳤어요. 형아, 바다가 하늘이를 돌아봤습니다. 저 웨이터, 나쁜 사람이야. 하늘이가 단상을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앞이 막혀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하늘이가 악을 썼지만 사람들은 듣지 못했어요. 단상 위, 윤옥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샴페인 잔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터졌습니다. 오늘 제게는 중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윤옥분을 주목했습니다. 윤옥분이 샴페인 잔을 입으로 가져갔어요. 안 돼. 하늘이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어요. 윤옥분이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바다가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려 했어요. 경호원이 바다를 붙잡았습니다. 어딜 가려고? 나요. 할머니. 바다가 발버둥 쳤지만 경호원의 힘이 너무 셌어요. 단상 위, 윤옥분이 말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윤옥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최 실장이 황급히 다가갔어요. 윤옥분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샴페인 잔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회장님, 최 실장이 윤옥분을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윤옥분의 몸이 힘없이 무너졌어요. 무릎이 꺾이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으아! 장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단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119 불러. 의사 없어요?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강진철이 군중을 해치고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윤옥분 옆에 무릎을 꿇고 안아 올렸어요.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강진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안 돼요. 눈 뜨세요. 강진철이 오열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만족스러운 빛이 번쩍였습니다. 웨이터가 바닥에 떨어진 샴페인 잔 조각들을 주었어요. 재빨리 쟁반에 담아 뒤로 물러났습니다. 군중 속으로 사라졌어요. 하늘이가 웨이터가 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하늘이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최 실장이 단상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앞을 막아섰어요. 비켜. 외부인은 접근 금지입니다. 나 최 실장이야. 회장님 경호 책임자라고. 지금은 안 됩니다. 보안 요원들이 최 실장을 밀어냈어요. 최 실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자식들. 하지만 보안 요원이 너무 많았어요. 뚫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단상 위 의료진이 들것을 들고 올라왔어요. 윤옥분을 들것에 누였습니다. 강진철이 옆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며 손을 잡고 있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실 거예요. 병원 가면 괜찮아질 거예요. 윤옥분의 눈이 가늘게 떠졌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쌍둥이가 보였어요. 하늘이와 바다가 울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바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윤옥분이 손을 뻗으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손이 축 늘어졌어요. 강진철의 얼굴이 가까이 보였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살짝 걸려 있었어요. 아주 작은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윤옥분은 봤어요. 그 비릿한 미소를. 진철이, 네가. 윤옥분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강진철이 다시 소리쳤어요. 의료진이 들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의료진이 단상을 내려갔어요. 강진철이 뒤따라가며 계속 울었습니다. 쌍둥이가 들것을 따라가려 했어요. 경호원이 아이들을 붙잡았습니다. 너희는 여기 있어. 나요. 우리 할머니예요. 바다가 경호원의 손을 물어뜯었어요. 이 자식이. 경호원이 바다를 밀쳤습니다. 바다가 바닥에 넘어졌어요. 하늘이가 바다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바다야, 괜찮아? 형아. 할머니가. 바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늘이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들것이 대강당 밖으로 사라졌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장례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나가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이 쓰러지시다니. 무슨 일인 거야? 심장마비 아닐까?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실장이 쌍둥이에게 달려왔어요. 아이들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괜찮니? 실장님, 할머니는요? 하늘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병원 갔어. 우리도 가자. 최 실장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에서 강진철이 독사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잘했어. 감사합니다, 전무님. 증거는 다 치웠습니다. 샴페인 잔도 깨끗이 정리했고요. 좋아.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강진철이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야. 드디어 내 세상이 왔어. 강진철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구급차 안. 윤옥분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어요. 의료진이 혈압을 재고 있었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박수도 느려지고 있어요. 의료진이 황급히 움직였어요. 윤옥분의 눈이 가늘게 떠졌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아이들, 미안해. 할머니가.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회장님, 버티세요. 의료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옥분의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의식이 흐려져 갔습니다.
삐. 심전도 기계에서 긴 소리가 울렸습니다. 심정지, 제세동기. 의료진이 소리쳤어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질주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구급차의 붉은 불빛이 번쩍이며 지나갔어요. 최 실장의 차가 구급차를 뒤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쌍둥이가 앉아 있었어요. 두 아이 모두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바다가 계속 중얼거렸어요. 하늘이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나쁜 아저씨, 나쁜 아저씨. 하늘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실장이 룸미러로 아이들을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애들아, 할머니는 꼭 살리신다. 우리가 지켜야 해. 네. 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가 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구급차가 이미 와 있었어요. 의료진이 들것을 밀고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과 쌍둥이가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응급실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바다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응급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어요. 세 사람이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 너머로 의료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혈압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세척 준비.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쌍둥이가 문에 손을 대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살려주세요. 제발. 하늘이와 바다의 작은 손이 문을 두드렸어요. 최 실장이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할머니는 강한 분이야. 꼭 이겨내실 거야. 하지만 최 실장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복도 저 끝에서 강진철이 나타났습니다.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슬픈 표정이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최 실장이 강진철을 노려봤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자식?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없었습니다. 강진철이 응급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들여다보며 작게 웃었어요. 아무도 볼 수 없는 작은 미소였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병원 중환자실 복도에 최 실장과 쌍둥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중환자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최 실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회장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위세척은 했습니다만 독극물이 이미 상당히 흡수됐습니다. 그럼 혼수 상태입니다. 언제 깨어나실지 모릅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늘이와 바다가 서로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으엉. 최 실장이 주먹으로 벽을 탁 쳤어요. 제길. 그때 복도 끝에서 강진철이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이었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 강진철이 차갑게 불렀어요. 뭐야? 최 실장이 강진철을 노려봤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어. 지금 당장 본사로 가야 해. 무슨 소리야? 회장님이 이렇게 위급한데. 바로 그래서야. 회사를 누가 운영해야 하잖아. 강진철이 비죽 웃으며 말했어요. 옆에 있던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윤옥분 회장께서 치매로 인해 판단력을 잃고 부당한 입양을 진행하셨습니다. 뭐? 최 실장의 눈이 커졌어요. 따라서 입양 무효 소송과 함께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이 자식들이. 최 실장이 변호사의 멱살을 잡으려 했어요. 강진철이 데려온 보안 요원들이 최 실장을 붙잡았습니다. 나 법원에서 이미 가처분 결정을 내렸어. 임시 경영권은 나한테 왔고. 강진철이 서류를 최 실장 얼굴 앞에 들이댔어요.
보호자 권한도 내가 갖게 됐지. 이 더러운 자식? 최 실장이 발버둥 쳤지만 보안 요원들이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애들 데리고 나가. 강진철이 손짓했어요. 보안 요원 2명이 쌍둥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싫어요. 가기 싫어요. 바다가 소리쳤어요. 조용히 해. 너희는 이제 고아원으로 갈 거야. 안 돼요. 우린 할머니 손자예요. 하늘이가 뒤로 물러서며 외쳤습니다. 손자? 그게 언제 법적으로 인정됐어? 강진철이 코웃음을 쳤어요. 보안 요원이 하늘이와 바다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나 아파요. 조용히 안 하면 더 아플 줄 알아. 보안 요원이 아이들을 끌고 가려 했어요. 이 자식들, 애들한테 손대지 마. 최 실장이 악을 쓰며 몸부림쳤습니다. 강진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안 요원들이 최 실장을 복도 저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밖으로 모셔드려. 보안 요원들이 최 실장을 엘리베이터에 태웠어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원 뒷문으로 끌고 나갔어요. 어두운 주차장이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최 실장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최 실장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전무님께서 인사하래. 보안 요원 한 명이 발로 최 실장의 옆구리를 걷어찼어요. 퍽! 으악! 회장님 곁에서 떨어져. 다시 나타나면 죽는 줄 알아. 또 다른 보안 요원이 최 실장의 등을 짓밟았습니다. 뚝!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최 실장이 신음을 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몇 분 동안 최 실장을 마구 때렸어요. 최 실장의 얼굴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됐어. 가자. 보안 요원들이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최 실장이 바닥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애들을. 최 실장이 바닥을 기며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바닥에 쓰러졌어요. 중환자실 근처 복도. 쌍둥이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나요. 나 달라고요. 바다가 발버둥 쳤어요. 시끄러워. 조용히 안 하면 입 막을 거야. 보안 요원이 바다의 팔을 더 세게 비틀었습니다. 아야, 바다야. 하늘이가 소리쳤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영안실 쪽 복도였어요. 불이 꺼져 있고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아이들을 복도 구석으로 몰았어요. 강진철이 뒤따라왔습니다. 애들아. 강진철이 쪼그려 앉아 쌍둥이를 쳐다봤어요. 너희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거야. 뭐예요? 하늘이가 뒤로 물러서며 떨었습니다. 늙은이가 죽으면 아무도 너희를 찾지 않아. 고아원? 그런데 안 가. 그럼 어디로요? 그건 몰라도 돼. 강진철이 일어서며 보안 요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안 요원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묻어 있었어요. 잠깐만 자면 돼. 아프지 않아. 보안 요원이 손수건을 하늘이의 코에 갖다 댔어요. 싫어요. 하늘이가 고개를 돌렸지만 보안 요원의 힘이 셌습니다. 손수건이 코를 덮었어요. 톡 쏘는 냄새가 났습니다. 하늘이의 눈이 풀렸어요.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형아. 바다가 소리쳤지만 다른 보안 요원이 바다에게도 손수건을 갖다 댔어요. 안 돼. 바다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보안 요원들이 기절한 쌍둥이를 과일 상자에 넣었습니다. 테이프로 상자를 꽁꽁 봉했어요. 차 준비됐어? 강진철이 물었어요. 예, 냉동 탑차 대기 중입니다. 인천항으로 가. 독사한테 연락해. 알겠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상자를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흰색 냉동 탑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뒷문을 열고 상자를 실었습니다. 강진철이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독사 나야. 예, 전무님. 애들 보냈어. 깨끗이 처리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앞찾기에 넣어. 고철 큐브로 만들어버려. 알겠습니다. 강진철이 전화를 끊고 탑차를 바라봤습니다. 탑차가 시동을 걸고 병원을 빠져나갔어요. 이제 끝이야. 강진철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병원 뒷골목. 최 실장이 쓰레기통을 붙잡고 일어섰어요.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져 숨 쉴 때마다 찢어지는 통증이 왔어요. 최 실장이 재킷 안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화면이 깨져 있었지만 작동했습니다. 앱을 열었어요. GPS 추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빨간 점 2개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쌍둥이 신발 밑창에 심어둔 추적기였습니다. 아이들. 최 실장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빨간 점이 인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인천항. 최 실장이 비틀거리며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자기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오토바이에 올라타려다 통증 때문에 비명을 삼켰어요. 부러진 갈비뼈를 손으로 꽉 눌렀습니다. 이를 악물고 오토바이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릉. 오토바이가 굉음을 냈어요. 버텨라, 애들아. 아저씨가 간다. 최 실장이 엑셀을 확 틀었습니다. 오토바이가 병원 뒷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인천항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냉동 탑차 안. 상자 속에서 하늘이가 눈을 떴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하늘이가 손으로 주변을 더듬었어요. 상자 아니었습니다. 어둡고 좁았어요. 바다야? 하늘이가 작게 불렀습니다. 형아. 옆에서 바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깨어났어? 응. 여기 어디야? 모르겠어. 상자 안 같아. 하늘이가 상자 벽을 밀어봤어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테이프로 막혀 있어. 형아, 무서워. 바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늘이가 바다의 손을 찾아 꽉 잡았습니다. 차가 계속 달렸어요. 1시간쯤 지났습니다. 차가 멈춰 섰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자가 들썩거렸어요. 누군가 상자를 드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애들 깼을까?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르죠. 약이 강해서 한동안 못 깰 겁니다. 그래야 일하기 편하지. 남자들이 웃었습니다. 상자가 어딘가로 옮겨졌어요. 쿵. 바닥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하늘이와 바다가 서로 부딪혔어요. 아야. 쉿. 하늘이가 바다의 입을 막았습니다. 밖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쿵쿵쿵. 무언가 짓눌리는 소리였습니다. 쇠가 부서지는 소리도 났어요. 앞찾기야. 하늘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앞찾기가 뭔데? 자동차 찌그러뜨리는 기계. 하늘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우리도? 응. 두 아이가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상자 벨트에 올려. 예. 상자가 다시 들렸습니다. 어딘가 올려졌어요. 덜컹덜컹.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벨트야. 우리 움직이고 있어. 하늘이가 주머니를 뒤졌어요. 폐건물에서 주웠던 쇠조각이 있었습니다. 날카로웠어요. 바다야, 내가 상자 뚫을게. 응. 하늘이가 쇠조각으로 상자 벽을 긁었습니다. 슥, 슥. 조금씩 구멍이 뚫렸어요. 밖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폐차장이었어요.
녹슨 차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커다란 기계가 위아래로 움직이며 고철을 찌그러뜨리고 있었어요. 저기야. 바다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앞찾기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저쪽으로 가고 있어. 벨트가 천천히 앞찾기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빨리 나가야 해. 하늘이가 쇳조각으로 테이프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슥, 슥, 슥. 테이프가 하나씩 끊어졌습니다. 됐어. 하늘이가 상자 뚜껑을 밀어 올렸어요. 뚜껑이 열렸습니다. 두 아이가 상자 밖으로 기어 나왔어요. 컨테이너 벨트 위였습니다. 앞쪽으로 앞찾기가 보였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뛰어내려. 하늘이가 바다의 손을 잡았습니다. 벨트에서 뛰어내리려는 순간이었어요. 애들이 깼어. 독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독사와 부하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형아, 벨트 멈춰야 해. 하늘이가 벨트 옆 기계를 살폈어요.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바닥에 굴러다니는 쇠파이프를 집어들었어요. 톱니바퀴 사이에 쇠파이프를 끼워 넣었습니다. 끽! 벨트가 멈춰섰어요. 야! 기계 고장 났어. 독사가 소리쳤습니다. 잡아. 부하들이 벨트로 달려왔어요. 하늘이와 바다가 벨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바닥에 착지하며 굴렀어요. 아야. 바다야, 일어나. 두 아이가 일어나 고철더미 사이로 달렸습니다. 저 자식들. 독사가 뒤쫓아왔어요. 하늘이와 바다가 폐차 사이를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독사와 부하들이 여기저기서 쫓아왔어요. 형아, 저쪽? 바다가 틈새를 발견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어요. 두 아이가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와 바다가 틈새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폐차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어디 갔어? 독사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저 안에 숨었을 겁니다. 부하 하나가 폐차를 가리켰습니다. 꺼내. 독사가 쇠망치를 들었어요. 폐차 문을 쾅쾅 두들겼습니다. 나와. 안 나오면 더 아플 거야. 하늘이와 바다가 폐차 안에서 서로를 꽉 껴안았어요. 숨소리를 최대한 죽였습니다. 형아. 무서워. 쉿. 하늘이가 바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어요. 부릉. 굉음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뭐야? 독사가 고개를 돌렸어요. 폐차장 담장이 와장창 부서지며 오토바이가 날아들어왔습니다. 최 실장이었어요. 오토바이가 부하 한 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쿵. 으악. 부하가 날아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최 실장이 오토바이에서 내렸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독사를 노려봤어요. 애들한테 손대지 마. 이 자식이. 독사가 쇠망치를 휘둘렀습니다. 최 실장이 팔로 막아냈어요. 퍽! 크! 최 실장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앞으로 달려들었어요. 독사의 턱을 주먹으로 올려쳤습니다. 탁! 으악! 독사가 바닥에 넘어졌어요. 부하 둘이 최 실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최 실장이 한 명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다른 한 명의 팔을 비틀었어요. 또, 으아! 부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폐차 안. 하늘이가 밖을 내다봤어요. 실장 아저씨다. 정말? 바다도 고개를 내밀어 봤습니다. 최 실장이 독사 일당과 싸우고 있었어요. 도망쳐야 해. 최 실장이 아이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아저씨 혼자. 하늘이가 소리쳤어요. 가. 최 실장이 다시 외쳤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폐차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바닥을 살폈습니다. 독사의 휴대전화가 떨어져 있었어요.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거, 하늘이가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뭐, 전화기, 저거 가져와야 해. 왜? 증거야. 하늘이가 폐차에서 기어 나왔어요. 바다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두 아이가 휴대전화를 향해 뛰었어요. 독사가 아이들을 봤습니다. 야! 독사가 아이들에게 달려들려 했어요. 최 실장이 독사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으윽! 독사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바다가 독사의 다리 사이로 슬라이딩했습니다. 슉! 휴대전화를 낚아챘어요. 잡았어. 바다가 휴대전화를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에 통화 중이라는 표시가 있었어요. 강진철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처리했어? 확인 사살해. 강진철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하늘이가 휴대전화를 바다에게서 받아들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형아, 이게 증거야? 응. 나쁜 아저씨 목소리가 다 녹음됐어. 두 아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윙, 윙. 경찰이다. 부하 하나가 소리쳤어요. 도망쳐. 남은 부하들이 폐차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최 실장이 마지막 힘을 짜내 독사를 제압했어요. 독사의 팔을 비틀어 바닥에 눌렀습니다. 으악, 나 꿈도 꾸지 마. 최 실장이 독사를 꽉 누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폐차장으로 들어왔어요. 경찰관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기 움직이지 마. 경찰관들이 독사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최 실장이 독사에게서 손을 떼고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와 바다가 최 실장에게 달려왔어요. 아저씨, 괜찮니? 최 실장이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네, 아저씨가 구해줬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최 실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늘이가 휴대전화를 최 실장에게 보여줬습니다. 아저씨, 이거 봐요. 증거예요. 뭐? 최 실장이 휴대전화를 받아들었어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처리했어? 확인 사살해. 강진철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최 실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거야. 이거면 돼. 경찰관 한 명이 다가왔어요. 괜찮으십니까? 예. 이 휴대전화 증거로 제출합니다. 최 실장이 휴대전화를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관이 증거 봉투에 휴대전화를 넣었어요. 병원 가셔야겠습니다. 아니요. 본사로 가야 해요. 본사요? 강진철을 잡아야 합니다. 최 실장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애들아, 할머니한테 가자. 네. 세 사람이 경찰차를 타고 폐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경찰차가 서울로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최 실장과 쌍둥이가 타고 있었어요. 하늘이가 독사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 전화기에 엄청 많아요. 뭐가? 녹음 파일이요. 통화가 다 자동으로 녹음됐어요. 하늘이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최 실장이 파일 하나를 눌렀어요. 강진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담벼락 무너뜨릴 때 실수하지 마. 늙은이가 죽어야 해. 최 실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이거 증거되죠? 바다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결정적인 증거야. 하늘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저씨, 본사 방송실에서 틀 수 있어요. 기자회견 스피커로요. 어떻게 하니? 지난번에 회사 견학 갔을 때 봤어요. 최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가 직접 가자.
최 실장이 경찰관에게 말했어요. 혜성그룹 본사로 가주세요. 알겠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중환자실 간호사가 윤옥분의 링거에 약물을 주입했습니다. 윤옥분의 얼굴색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몇 분 뒤 윤옥분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어요. 회장님, 정신 차리셨어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애들은? 예, 하늘이랑 바다. 윤옥분이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아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애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해. 윤옥분이 침대에서 내려섰습니다. 휠체어 가져와요. 간호사가 황급히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윤옥분이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회사로 가야 해. 혜성그룹 본사. 의료진이 윤옥분을 호송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어요. 차량 준비됐습니다. 윤옥분이 벤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본사로 향했어요. 새벽 5시 혜성그룹 본사 대강당. 강진철이 단상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아침 일찍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본사 지하 주차장에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최 실장과 쌍둥이가 내렸어요. 애들아, 방송실은 3층이야. 세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에 도착해 방송실로 들어갔어요. 긴급 방송해야 해요. 최 실장이 방송기사에게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방송기사가 이어폰을 끼고 파일을 재생했어요. 강진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증거예요. 강진철이 살인 교사한 증거.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틀겠습니다. 방송기사가 컴퓨터로 파일을 옮겼어요. 같은 시각 윤옥분이 본사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직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강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최 실장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쌍둥이가 뒤따라왔습니다. 실장, 회장님, 최 실장이 달려왔습니다. 애들은? 하늘이와 바다가 윤옥분에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두 아이가 윤옥분을 꽉 껴안았습니다. 윤옥분이 눈물을 흘렸어요. 너희들, 무사해서 다행이야. 증거는? 방송실에 준비했습니다. 윤옥분이 강당 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사냥을 끝내러 가자. 네 사람이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최 실장이 강당 문을 밀었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강당 안, 강진철이 연설하고 있었어요. 윤옥분 회장님의 뜻을 받들어 제가 회장직을 수행하겠습니다. 지지직, 스피커에서 잡음이 났습니다. 강진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이들을 압착기에 넣어 고철 큐브로 만들어버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뭐야? 저게 무슨 소리야? 강진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담벼락 무너뜨릴 때 실수하지 마. 늙은이가 죽어야 해. 이건 강 전무 목소리 아니야?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다 조작이야. 딥페이크라고. 증거가 있어요. 하늘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당 문이 활짝 열렸어요. 윤옥분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쌍둥이가 양옆에서 걸어왔어요. 회장님, 기자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회장님이 살아계셨어요. 윤옥분이 단상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진철아. 윤옥분이 강진철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자는 내 조카가 아니라 살인마예요. 아니에요. 바다가 라이터를 꺼냈어요.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왜 사고 현장에 있었을까요? 강진철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늘이가 휴대전화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전화기에 다 녹음돼 있어요. 경찰관들이 들어왔어요.
강진철 씨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노. 경찰관들이 강진철을 끌고 나갔어요. 윤옥분 앞을 지났습니다. 계산 끝났어요, 아저씨. 하늘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메롱. 바다가 혀를 내밀었습니다. 강진철이 끌려나갔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짝짝짝. 윤옥분이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윤옥분이 쌍둥이를 돌아봤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더군요. 가족이 중요해요. 하늘이와 바다가 옆으로 왔어요. 이 아이들이 제 목숨을 구해줬어요. 윤옥분이 아이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겠어요. 나에게 남은 건 가족이에요. 윤옥분이 쌍둥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제 양자로 입양합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터졌어요. 짝짝짝짝.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윤옥분이 하늘이와 바다를 꽉 껴안았어요. 세 사람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최 실장이 뒤에서 박수를 쳤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개월 뒤 법원 대법정.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탕탕탕. 피고인 강진철에게 살인 교사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강진철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재산을 탐내 친족을 살해하려 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덮었어요. 교도관들이 강진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강진철이 방청석을 돌아봤어요. 윤옥분과 쌍둥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바다가 강진철을 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강진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퇴정하십시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강진철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윤옥분이 쌍둥이의 손을 잡고 걸어 나왔어요. 최 실장이 뒤따랐습니다. 할머니, 나쁜 아저씨 이제 못 나와요? 바다가 고개를 들어 물었어요. 응, 아주 오래 못 나올 거야. 다행이다. 하늘이가 윤옥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법원 앞.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윤옥분이 나타나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회장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용서는 못해도 잊으려고 해요. 이제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 겁니다. 윤옥분이 쌍둥이를 내려다보며 웃었어요. 애들아, 집 가자. 네. 세 사람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한 달 뒤 혜성그룹 이사회실. 윤옥분이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걸로 제 재산은 모두 사회환원재단으로 넘어갑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회장님, 정말 후회 없으시죠? 후회는 무슨, 이게 제일 잘한 일이에요. 윤옥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경영권 이양도 진행하시죠? 네. 김 사장에게 맡기세요. 능력 있는 분이니까.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챙겨 나갔어요. 최 실장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집. 이제 진짜 집으로 가요. 예. 차가 저택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판자촌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차가 멈춰 섰어요. 윤옥분이 내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흉물스러웠던 판자촌은 사라졌어요. 대신 알록달록한 집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벽에는 예쁜 벽화가 그려져 있었어요. 혜성 행복마을. 입구 간판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때요? 최 실장이 물었어요. 좋아요. 정말 좋아.
윤옥분이 마을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작은 단층집 앞에 멈춰 섰어요. 마당에 텃밭이 있었습니다. 상추와 고추가 자라고 있었어요. 여기에요. 최 실장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윤옥분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거실에 소파가 놓여 있고 부엌에서 밥 냄새가 났어요. 할머니, 쌍둥이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다녀왔어? 네. 할머니, 빨리 와요. 바다가 윤옥분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텃밭 옆에 평상이 놓여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쪘어요. 하늘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 애들 대단한데? 윤옥분이 평상에 앉았습니다. 쌍둥이가 양옆에 앉았어요. 최 실장이 고구마를 하나 집어 쪼갰습니다. 김이 폴폴 났어요. 자, 회장님. 이제 회장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라고 해요. 네, 할머니. 최 실장이 웃으며 고구마를 건넸습니다. 윤옥분이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있다. 정말요? 바다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응.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쌍둥이도 고구마를 먹기 시작했어요. 네 사람이 평상에 앉아 고구마를 나눠 먹었습니다. 1년 뒤 따뜻한 봄날 오후 윤옥분이 앞치마를 두르고 텃밭에서 상추를 뜯고 있었어요. 머리에 하얀 머리카락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평온했어요. 할머니, 저희 왔어요. 대문이 활짝 열리며 쌍둥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어머, 우리 애들 왔네? 윤옥분이 흙 묻은 손을 턱에 털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시험 봤어요. 하늘이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래, 어땠어? 잘 봤어요. 나도. 바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잘했어. 씻고 와. 상추쌈 해줄게. 와. 쌍둥이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윤옥분이 상추를 한 알음 뜯어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상추를 씻었어요. 쌍둥이가 손을 씻고 나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윤옥분이 쌈장을 내놓으며 물었습니다.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저 칭찬하셨어요. 하늘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문제를 제일 빨리 풀었대요. 그래, 우리 하늘이 대단한데? 저는요, 체육 시간에 달리기 1등 했어요. 바다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우와, 바다도 잘했네. 윤옥분이 상추에 밥을 올려 쌈을 싸줬어요. 자, 먹어. 감사합니다. 쌍둥이가 큰 입으로 쌈을 베어 물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세 사람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마당에 벚꽃잎이 흩날려 내렸습니다. 윤옥분이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와 바다가 마당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형아, 이쪽? 바다. 공이 이리저리 날아다녔습니다. 최 실장이 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과일 사왔습니다. 어머, 고마워요. 아저씨. 쌍둥이가 최 실장에게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왔어? 당연하죠. 저녁은 드셨어요? 응. 애들이랑 먹었어. 최 실장이 평상 옆에 앉았습니다. 윤옥분과 함께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애들 많이 컸죠? 그러게요. 이제 제법 초등학생 같아요. 행복해 보이네요. 응. 다들 행복해. 윤옥분이 미소 지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마당에 불이 켜졌습니다. 쌍둥이가 평상으로 왔어요.
윤옥분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하늘이가 말했어요. 뭐래? 가족이 제일 소중하대요. 맞아. 선생님 말씀이 맞아. 윤옥분이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계속 같이 살 수 있죠? 바다가 윤옥분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당연하지. 우린 가족이잖아. 진짜 가족? 응, 진짜 가족. 윤옥분이 쌍둥이를 꽉 안아줬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하늘이가 작게 말했어요. 나도 사랑해. 저도요. 바다가 소리쳤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를 껴안고 웃었어요. 최 실장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 떠올랐어요. 마을 곳곳에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윤옥분의 집 마당에서도 웃음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어요. 윤옥분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진철아, 이제 알겠니?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야. 윤옥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와 바다가 윤옥분의 양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무슨 말씀하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윤옥분이 아이들을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이제 들어가서 책 읽을까? 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최 실장이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불빛이 따뜻하게 창문을 밝혔습니다. 집 안에서 책 읽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봄바람이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벚꽃잎이 하늘 안을 춤을 췄어요. 해성 행복마을은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윤옥분과 쌍둥이의 행복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 작은 집에 가득했어요. 탐욕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강진철은 결국 차가운 철창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벼랑 끝에서 서로를 구원한 윤 회장과 하늘이 바다는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묶인 진짜 가족이 되었죠. 화려한 회장실보다 아이들과 함께 흙을 만지며 고구마를 나눠 먹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는 윤 회장의 미소가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벚꽃 흩날리는 해성 행복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처럼 이들의 앞날에 언제나 따뜻한 봄 햇살만 가득하기를 바라봅니다. 진정한 부자는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내 편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 같은 사랑과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